좀 빡해주셔야 돼, 빡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할 사항이 좀 나와요. 진짜로. 항상 여기서 많이 틀리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면. 자, 손익계산서를 봤대요.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봤더니, 여기. 자, 우리 뭐 매출원가 이렇게 있었고, 네, 법정기부금이 영업의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6,000원 법정기부금 비용으로 처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이 2,000원 해서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업무와 무관해도 여러분 회계는 그냥 유용한 정보 제공했으니까 제공해야 되니까 썼으면 그냥 비용이죠. 이게 업무 무관이든 업무 관련된 거든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그래서 장부상 손익계산서의 단기순이 2,000원이 될 뜻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 왜 하냐면은 우리가 그러면 이 2,000원은 회계상 소득이죠. 회계상 소득이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이건 소득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회계상 소득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접대비 할 때 한도는 어떤 한도였냐면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접대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매출액 한도였죠. 접대비 쪽은요. 근데 기부는 매출을 일으키려고 기부하는 거예요. 기부하면 매출만 늘어요? 알죠? 기부는 언제예요? 주로 뭐가 많으면 기부를 많이 해요? 소득이 많을수록 기부할 좀 여지가 더 많죠. 그렇죠?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버시고 우리와 같이 서민 기부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요즘 기부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부금 쪽은 한도가 세법상 소득 한도예요. 세법상 소득 한도. 아시죠? 근데 여기는 회계상 소득이지 세법상 소득은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이 세법은 이 업무무관 비용을 송금을 인정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기 세법상 소득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기순이익에서 이 업무무관 비용은 송금 불산이 갈 거고요. 그죠? 그래서 세법상 소득은 4,000원이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죠? 여기까지 되시겠죠? 녹화가 잘하고 좀 많으니까. 이렇게.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또 우리가 여기 기부금이라는 건 한도가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아까 이 법정기부금 한도가 50%, 50%. 또 우리가 중요한 게 지금 뭐를 할 거냐면 이 법정기부금 6,000원의 지출이 우리가 적당한지 아니면 한도를 넘어서는지를 계산을 해줘야 돼요. 이게 어떤 거하고 유사하냐면 우리가 법인세 회사가 비용으로 계산한 법인세가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계산하려면 법인세를 차감하기 전 소득으로 돌려놓고 계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부금 지출액 6,000원이 적정한지 아닌지는 기부금 지출하기 전 소득으로 돌려놓고 다시 계산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기부금 지출한 후 소득이 4,000원이죠. 왜냐면 요거 기부금이 비용으로 빼진 후의 숫자잖아요. 세법상 소득이기 때문에 세법상 소득은 4,000원. 그리고 우리가 왜 이게 기부금 지출로 소득인 걸 알 수 있냐면 당기 순이익 자체가 모든 비용을 차감한 후의 숫자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까지 차감한 후에 소득인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기부금 지출액이 6,000원이죠. 그럼 반대로 기부금 지출액을 4,000원에 6,000원 더하면 기부하기 전 세법상 소득은 10,000원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이 기부금 지출액 6,000원인지 적당한지 아닌지 10,000원으로 돌려놓고 계산해요. 이해되시겠어요? 되신 걸로 믿을게요. 보시면 자 그러면 기부금 한도 자 그러면 회사는 지출을 법정기부금 6,000원 했죠? 6,000원 근데 여기 기준소득이라고 했죠? 기준소득은 뭐냐면 이 기준소득은요, 듣고 버리셨대요. 이 기준소득은 우리가 세법상 기부금 한도 계산을 할 때만 쓰이는 소득이다 그 뜻이에요. 세법상 기부금 한도 계산을 할 때만 기준으로 쓰는 소득이다. 그래서 기준소득 금액이랍니다. 이 기준소득 금액은 세법상 기부금 한도 계산을 하기 위해서만 쓰이는 거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6,000원 회사 지출의 기부금이 적정한지 아닌지는 기부금 지출 전 소득으로 돌려놓고 다시 계산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여기 4,000원은 우리가 당기순이익 자체가 기부금이 빼진 숫자니까
여기에 기부금을 같이 더하면 기부하기 전 소득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2,000원을 더해서 여기에 기부금 지출 전 세법상 소득이 되는 거예요. 물론 컴퓨터가 입력하면 알아서 해주긴 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시 이제 10,000원의 한도가 지금 법정 기부니까 50%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50%에서 5,000원 있어요. 그럼 장부는 6,000원 법정 기부 이용자 맞죠? 네, 세법상 기부금의 한도, 즉 비용된 한도는 5,000원이니까 아까 이제 기부금 한도 초과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기부금 한도 초과는 송금불사니까 기타 사유 추론이라고 했죠. 자, 한도 초과 1,000원이 나오고요. 얘는 어떻게 우리가 세무조정할 거냐면 여기다가 송금 불산이 1,000원, 기타 400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있었어요? 자, 잘 보셔야 돼, 이거. 여기서부터 찐이에요. 많이 중에 많이. 그럼 우리가 기부금 같은 한도 계산할 때 이 기부금 한도 계산을 어떻게 했다라는 걸 우리가 이 기부금 조정 명세서라는 좀 이따가 작성한 서식을 통해서 기부 뻥칠 수 있잖아요, 뻥. 맞죠? 기부금 뻥치는 애들이 은근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뻥칠 수 있기 때문에 기부금 한도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서식을 제출해줘야 돼요. 그렇죠? 회사는 이렇게 서식을 제출할 거예요. 그죠? 잘 보세요, 여기. 그럼 우리가 한도 초과가 송금불산이 1,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한도 초과 1,000원을 여기 송금불산 여기다 올려볼게요. 왜냐면 우리가 한도 초과 송금불산으로 하면 여기다 1,000원 잡혀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이렇게 하면 다시 이제 세법상 소득 금액은 얼마가 돼요? 5,000원이 되는 거죠, 5,000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계산했다는 내용 제출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세무공무원이 얘들 뺨을 팍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뺨을 다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왜 때리세요? 했더니 야 장난치냐? 그래서 장난 아니라 아니 나할게 장난치냐? 그래가지고 제가 왜요?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나요? 이렇게 보니까 야 너는 지금 세법상 소득을 5,000이라고 적었다. 근데 네가 기부금 한도 계산한 내용을 보니까 여기 우리가 기부금 기부금 지출한 후 세법상 소득은 4,000원이고 4,000원으로 계산이 돼 있다. 근데 여기 너는 세법상 소득이 5,000원이라고 돼 있지 않냐? 맞죠? 여기 4,000원으로 세법상 소득이 4,000원이라는 데 5,000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냐? 맞을래? 그래서 때린 거다. 물론 안 때리겠죠. 세무서 소장이 왜 때리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 말 들었어. 그랬더니 논리가 있어요. 세무서 얘기하는 거 논리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내가 잘못 계산한 것 같다. 여기 세법상 소득이 5,000원이라고 알려줬는데 여기 한도 계산할 때는 세법상 소득 4,000원에서 출발했어요라고 알려줬거든요. 반성이 없어가 진짜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세법상 5,000원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또 가야지. 다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다가 이제 5,000원 이렇게 적겠죠. 5,000원. 세법상 소득 5,000원이었으니까. 되셨어요? 어떤지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제 11,000원이에요. 11,000원이죠. 11,000원. 보이시나요? 이렇게 할게요. 이게 11,000원이잖아요. 그죠? 11,000원이고요. 다시 여기가 이제 11,000원이 되겠죠, 이렇게. 되셨어요? 그러면 한도는 얼마가 돼요? 5,5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회사는 6,000원 지출했는데 세법상 한도는 5,500원이잖아요. 그렇죠? 한도 초과면 얼마가 나와요? 500원 나와. 500원. 500원이었구나. 또 바보였어. 다시 500원이었으니까 다시 이제 여기 소득금의 조정 필표에 빨간색으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지출할게요. 이제 플러스 500원 적겠죠, 여러분들. 이제 세법상도 얼마야? 4,500원. 이제 어떻게 돼요? 또 맞아요. 또 맞죠.
여기는 세법상소득 4,500원이나 되거든요. 근데 여기 5,000원 가격이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맞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맞춰야 돼요. 여기 웃겨야 돼요. 뭐냐면 잘 들어보실게요. 뭐냐면 이렇게 잘 들어보실게요. 뭐냐면 이렇게 세법상 한도초가 있죠. 세법상 한도초가 가산조정 나오는데 순금 불산이 이 가산조정이 나왔다고 여기 가산소득금의 조정 합계비 가산조정 넣잖아요. 맞죠? 이 가산조정에 넣게 되면 다시 세법상 한도가 변해버려요. 되시겠죠? 세법상 한도가 변하잖아요. 맞죠? 세법상 한도가 변하고 그러면 그 한도가 변하면 다시 한도초가 영향을 주고요. 한도초가 영향을 주면 한도초가 다시 여기 세법상 소득 순금불산익의 지변에 넣게 되면 다시 세법상 소득 영향을 줘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한도초가 있죠. 기부금 한도초가를 가산조정에 집어넣게 되면 세법상 소득이 변하고 되세요? 세법상 소득이 변하면 여기 세법상 소득이 변하면 다시 세법상 한도초가 또 나와서 다시 세법상 소득 영향을 줘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게 자꾸 뺑뺑이가 돌아가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지마. 이렇게 하면 뺑뺑이가 돌아가가지고 여러분들 한도 초과가 세법상 소득이 영향을 다시 한도에 영향을 주고 다시 한도 초과가 바뀌고 다시 여기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를 가산점 집어넣어버리면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완벽하게 모르시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적지 말고요. 어떻게 알려주냐면 쉬울게 여러분들 이렇게 알려주세요. 세모문만 잘 보세요. 어떻게 알려주냐면 여기가 이제 세법상 소득 4,000원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요. 기부금 한도 초과가 1,000원이 나왔다. 그래서 세법상 소득이 기부금 한도 초과를 반영한 후에 세법상 소득이 5,000원이다라고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세법상 소득 4,000원 가지고 계산했고 기부금 한도 초과가 1,000원이 나와서 그래서 세법상 최종적인 기부금 한도 초과까지 반영한 후에 세법상 소득 5,000원이다라고 하면 4,000원까지 계산한 거 맞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기부금 한도 초과를 별도로 반영해서 소득금이 세법상 소득이 5,000원 나왔을 때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뺨맞을 일이 없어요. 제대로 계산했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뭔데? 라고 하면 절대 기부금 한도 초과는 세무주 하지 말라고. 통금부산 때 하세요. 이게 가장 핵심인데 이거 세무적으로 무지하게 해요. 그래서 이해되시겠어요? 여기다 하면 뺑뺑이 돌아가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그때 이렇게 가산조정과 차감조정까지 반영한 후에 우리가 세법상 소득을 원래 뭐라고 했었죠? 여기다가 각 사업용도 소득금액이라고 했죠. 죄송한데 말 바꾸기 이제 어느 정도 보셨다고 보고 뭐냐면 이렇게 기부금 한도를 반영하기 전 세법상 소득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차가감 소득금액이라는 거예요. 가산조정과 차감조정에 우리가 세무조정을 반영한 후 세법상 소득 됐죠? 여기에다가 기부금 한도 계산까지 반영한 후, 왜냐면 기부금 한도 초과뿐만 아니라 뭔가 나와요. 한도 계산까지 반영한 최종적인 세법상 소득 금액을 우리가 각 사업용 소득 금액이라고 아셨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기부금 한도 초과 나중에 할 건데 우리가 소득금액 조정할 때 세무조정하는 게 아니라 법인 세법상 문제 넣어봐요. 표정이 안 좋으실 것 같아가지고 준비했어요. 자, 보실게요. 표정이 안 좋으실 줄 알았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는 그 법인세 계산 구조를 서식화한 양식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혹시 법인세 계산 구조를 여러분들 서식화한 문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했던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여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라고 있잖아요. 보시면 여기.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차가감 소득금액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기부금 한도초가 2월액 송금산입을 좀 이따 뒤에서 할 거예요. 이렇게 한 후가 세법상 소득 최종적인 소득 각사소득이에요. 얘네들은 여기에다 직접 계산 구조에 반영하는 거지 세무조정 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세무조정에다 난리 나요. 왜 세무조정 하는지, 왜 세무조정 하면 난리 나는지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이거 좀 이걸 좀 이렇게 되나?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 기부금 한도 초과는 기부금 한도 초과에 송금불산입하고 기타 세율 처분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조정 계산서 넣어야 돼요.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은 뭔데? 기부금 한도 초과 나오면 기부금 한도에 대한 건 세무조정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여기 결론 아시죠? 여기 결론의 결론. 그래서 여기 첫 핵심 뭐냐? 기부금 한도 세무조정을 제외한 알죠? 나머지 세무조정을 반영한 후에 세법상 소득을 우리가 차가감 소득금액을 하고요. 기부금 한도까지 반영한 최종적인 세법상 소득을 다 사업연도 소득금, 역사소득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배우시고 진짜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부금 한도. 자, 뭐냐면 우리가 차가감 소득은 방금 기부금 한도 계산 제외한 나머지 세무조정. 그래서 여기 당기순이익에서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더하고 입금물산, 송금산입 뺀 차가감 소득금액. 자, 여기에다가 기준소득. 이거 컴퓨터 알아서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준소득은 우리가 세법상 기부금 한도 계산할 때만 쓰이는 기준소득 그 뜻입니다. 그럼 차가감 소득 자체가 이미 기부금이 빠져있는 숫자예요. 비용으로. 당기순 자체가 모든 비용 뺀 거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 지출액을 더해야 기부금 지출자 소득보다 하는 거잖아요. 이거 다 알아서 해줘요. 짜리 마시고. 근데 여기는 알고 계세요. 이월교수는 건 뺍니다. 자, 그럼 쉽게 이월교수 빼는지 해볼게요. 보시면. 자, 우리 회사가 올해 500억 벌었대, 500억. 500억 벌면 기부하면 되죠? 기부할 수 있지. 알고 봤더니 작년도에 적자가 1,000억 있었어요. 그럼 기부해요, 반성해요? 반성해야죠. 적자 반성해야지. 그렇죠? 작년도에 적자가 1,000억 났는데 올해 500억 흑자났다고 기부하면 여러분들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세법 입장에서 야 적자부터 메꾸고 나머지 소득까지 기부해 드셔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2월 교수님을 빼는 겁니다. 적자는 나머지를 이해되세요? 그럼 우리가 2월 교수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태까지 배운 2월 교수님이 중요한 거. 시점에 제한이 있냐 없냐였죠.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우리 기준소득금을 구할 때 빼는 요 2월 교수금 시점의 제한이 원래 없어야 돼요. 왜냐면 과거의 적자를 메꾸고 기부해야 되니까 시점의 제한이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상식인데 이 2월 교수금은 우리가 저번에 한번 우리가 과세표준 계산할 때 2월 교수금 뺀 거 있었잖아요. 그때 기억나요? 2008년 이전이면 5년. 그 다음에 19년까지는 10년, 20년이면 15년이죠. 걔랑 똑같아요. 왜냐면 만약에 과거의 적자까지 메꾸고 기부해라 라고 하면 옛날 1980년대에 적자 본 것까지 메꾸고 나머지를 기부해라 라고 하면 기부할 사람이 없어요. 맞죠? 가장 최근의 적자만 메꾸고 기부하라고 뜻이에요. 기부를 잘 안 할 거니까 너무 과거의 적자까지 메꾸고 기부하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기준소득 구할 때 2월 교수 빼는 거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과세표준 계산할 때 2월 교수도 잠시죠. 외우셔야 돼. 그래서 시험에 잘못쓰면 안 돼요. 실제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중에 할 건데 이 2월 교수금 우리가 나중에 배우실 건데 중소기업은 2월 교수금을 시점 한도 없이 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비중소기업은 한도가 있어요. 기준소득금 60% 한도인데 우리 시험은 중소기업으로 내기 때문에
중소기업 내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이렇게 빼고 나머지 법정기부금 요 기준소득 금액의 50%고요. 됐죠?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은 10%다라고 썼죠. 자, 근데 이것도 무시할 때 뭐냐면 사회적 기업은 뭐냐면 우리 회사가요 사회적 약자, 뭐 장애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분들 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해서 만든 물건을 사회적 약자를 또 위해서 우리가 파는 거예요. 자, 팔거나 아니면 그들한테 공짜로 주거나. 맞죠?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 고용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계속. 이해되시겠어요? 그런 기업들이 우리가 지정기부금 지출했다면 20%까지 인정해 줍니다. 근데 시험에는 의미가 없어요. 20%. 근데 여기 나사가 많이 삐져. 이게 퉁 펴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정기부금으로 송금 인정받은 뺀 나머지에 대해서 지정기부금을 인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듣고 버리셔도 돼요. 보시면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제 기부금 있잖아요. 기부금 지출 전 소득이 예를 들어가지고 1억이야 돼 1억. 알죠? 근데 우리가 법정 기부금 $3,000,000 지출했고요. 그 다음에 지정 기부금 5,000,000원 이렇게 지출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 법정기부금을 지출 먼저 할 수도 있고 지정기부금을 먼저 지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법은 무조건 이건 안 해오셔도 돼요. 법정기부금을 항상 무조건 먼저 지출해달라. 순서 실제로 어떻게 지출했냐의 순서에 상관없이.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이 1억 중에서 우리가 3,000,000원을 예를 들어서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받았대요. 우리가 아까 뭐랬어요? 기부는 항상 세법상 소득까지 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1억 중에서 3,000,000원 송금으로 인정받았죠. 송금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건 세금이 소득이 줄는 거예요. 3,000,000원. 그렇죠? 그래서 1억 중에서 법정기부금 송금으로 인정받은 거 뺀 나머지 7,000,000원 가지고 지정기부금 지출해라는 뜻이에요. 어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아시죠? 그래서 법정기부금으로 송금 인정받은 것 뺀 이만큼 세법상 소득이 줄는 거니까 나머지 10%를 지정기부금 한도로 보겠다. 결론 같은데 컴퓨터가 계산해줘요. 들어가고요. 이거 무시하시고 이거는 뭐 아까 이거 무시하는 게 하나는 이거 외워주세요. 뭐냐면 우리가 비정기부금은 올해 연도 기부한 건 맞지만 한도가 0이라면서요. 비정기 무조건 송금불산이 기타 세입출로 합니다. 아셨죠? 비정기부금 무조건 송금불산이 기타 세입출.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보시면 뭐냐면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데 장부가 어음으로 회사가 외상으로 기부해줘요. 그리고 비용 잡아야 돼요. 시험 문제 지금 이걸로 나올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회사가 기부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기부했대요. 실제 돈 안 줬어요. 차변의 기부금, 대변의 미지금 잡는 거예요. 어떤 분야인지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근데 세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부금으로 인정한다고 안 한다고요? 아니요. 실제로 돈을 지출해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회사가 이번에 어음으로 기부하면서 기부금 비용 처리했다라고 하면 세법에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세무조정이 나와요. 송금, 부산, 그렇죠? 그리고 부채가 줄어야죠. 자본이 주니까, 자본이 증가하니까 일부러 이 세무조정 꼭 하셔야 돼요. 이 세무조정 안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컴퓨터가 알아서 안 해줘. 아까 그래서 조심하실게요. 우리가
그 마치 우리가 연충 우리가 추인하는 거 컴퓨터 안 걸어주잖아요. 맞죠? 연충 추인하는 거 똑같아요.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 의제기부금 있죠. 우리 아까 저가형도 의제기부금 세무점 없다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곶감의 의제기부금이잖아요. 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귀속시기의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송금불산이 하는 기부금 여러분들 세무점 안 걸어줘요. 컴퓨터가 알아서.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딱 하시고 거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좀 이따 실제 기출 문제 가지고 해볼게요. 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외워주셔야 돼요. 아까 곶감의 유제기분 나오면 그만큼 자산이 줄어야 돼요. 마이너스 6이었죠 아까? 그리고 저가형도 의제기분 나오면 세무점 없어요.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뭐냐면 아까 우리가 기부금 한도 초과는 여러분들 절대 소득금의 조정 합계표에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의제기부금, 뭐 귀속시기 기부금 있죠? 얘네들은 우리가 소득금의 조정 합계표에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까 기부금 한도 초과나 이런 것들 기부금 한도 계산에 세무 조정은 안 한다라고 했었죠? 그럼 일단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 조정은 할까요? 안 할까요?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 조정은 해야. 이게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볼게요. 보시면 비교 잘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자 비지정 기부금 있잖아요. 이 방금 비지정 기부금은 송금 불산입 한다라고 있어서 이게 200원이라고 가정해볼게요. 200원. 됐어? 그럼 우리가 아까 보시면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기부금 한도 초과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부금 한도 초과가 세법상 소득에 영향을 줬죠. 아까 기부금 한도 초과 1,000원 나왔으면 세법상 소득에 플러스 1,000원만 가산됐잖아요. 맞죠? 그리고 세법상 소득 가지고 다시 기부금 한도하기 때문에 다시 세법상 소득이 변하면 기부금 한도가 변해서 기부금 한도 초과에 또 영향을 줬죠. 그래서 계속 뺑뺑이가 돌아가는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부금 한도 초과는 별도로 소득금에 중합계표 안 넣는다면서요. 되시겠어요? 예를 들어보세요. 만약 예를 들어서 자 비정기부금 한도 초과가 지금 여러분 송금불산이 200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비지정 기부금이 송금불산이 가산조정이죠. 그럼 세법상 소득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송금불산 가산조정이 가산조정. 세법상 소득에 영향을 주죠. 송금불산 200원 하면 여러분 세법상 소득 200원 낼 거 아니에요. 가산조정이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비정기부금을 제가 사려는 건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이라서 그래요. 알죠? 그럼 그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이 세법상 소득에는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되시겠어요? 그러면 세법상 소득 있죠? 그럼 이 세법상 소득이 비정기부금 송금불산이 200원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줘요. 기부금, 비정기부금이 송금불산이 200원이죠. 얘 갑자기 송금불산이 300원 이렇게 안 자란다고요. 비정기금 여전히 송금불산 200원 남아있어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이 세법상 소득에 분명히 영향을 줘요. 하지만 세법상 소득이 변한다라고 해가지고 해당 기부금 자체에 대한 금액이 변하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요. 그 말은 뺑뺑이가 안 돌아가요. 정말 중요해요. 이거 많이 빼먹거든요. 뭐냐면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을 반드시 반영을 하셔야 돼요. 소득금을 조정하기 때문에.
진짜예요. 왜냐면 시험에 이렇게 줘요. 들어보시면 시험에 어떻게 주냐면 여기 이렇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여기다 입력을 할 때 이 입금산이 송금불산이 가산조정이죠. 가산조정, 예를 들어 가산조정이 100원, 차감조정은 없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어떻게 좀 이게 기부금 세무조정을 반영하기 전이다 이렇게 줘야죠. 그럼 여기에다가 방금 썼다는 송금불산이 200원이니까 가산조정이 100원이면 300원이 돼야 되는 거죠. 기부금 자체는 세무조정 여기 넣어야 된다면서 소득조정 이렇게. 여기서 항상 이 가산조정을 기부금 지출 전 가산조정이 얼마나 이렇게 준다니까요. 아시죠? 그럼 항상 여러분들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조정 반영을 꼭 하셔서 세법상 소득 요거를 고치셔야 돼요. 아시죠? 안 고치시면 안 된다. 이제 힘들다. 좀 이따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꼭 좀 이따 밑줄 칠 거지만 외워주셔야 되고. 자, 나머지 낼게요. 자, 그 다음 요거 하고 밑줄 치고 쉴게요, 여러분들. 자, 기부금 2월 송금산이 얘 때문에 시험이 기부금이 잘 나와요. 원래는 기부금 잘 안 됐거든요. 얘가 나와서 좀 변했어요. 보시면. 자, 여기. 우리 1시간 남아서 1시간. 힘을 내세요. 1시간 남아서 우리 가요. 하나 더 내시거든요. 이번 1일 쉬어요, 여러분들. 전 안 쉬어요. 힘을 내세요, 여러분들. 전 안 쉬어요. 좀 쉬시지만. 마음 아프시죠? 돈 벌잖아요. 하나 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회사가요, 전기에 1,500원을 기부했대요. 됐죠? 근데 기부금 한도가 500원이 있답니다. 기부를 그렇게 많이 했죠?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래서 한도 초과 남아요. 아시죠? 근데 기부금 한도 초과, 여러분, 접대비 한도 초과는 안 좋은 애죠? 접대를 너무 많이 한 거잖아요. 기부금 한도 초과 나쁜 놈이에요? 아니죠. 아름답긴 한데 좀 덜 아름다워서 좋겠다는 말이 더 아름다워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감가상각비 똑같아요. 감가상각비도 너 한도 초과돼서 너무 많이 적었으니 나중에 한도 미달액법에 대해서 송금된 기회를 주기도 했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부금을 너무 많이 지출해서 한도 초과 나왔다면 너무 공익적인 기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가 한도보다 미달하게 기부를 하면 그때는 한도, 네가 기부금 한도 초과가 된 걸 나중에 기부금으로 인정해 줄게 라는 게 똑같이 있어요. 감가상각이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자, 그러면 당기에 회사가 1,500원에 기부를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기부금 한도가 2,000원이 돼요. 되시겠죠? 그럼 한도 미달이잖아요. 아름답다. 저번에 네가 1,000원 기부 너무 많이 해서 송금을 인정 못 해줬지? 근데 올해는 기부를 한도 미달하겠네. 여기 1,000원 중에서 500원 인정해줄게. 이거였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좀 이따 할 건데, 이렇게 기부금 한도 초과 있죠? 얘는 10년 동안 2월이 돼서 한도 미달액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정해주거든요. 2월 교수님처럼. 되시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가 맨날 한도 초과 나와, 한도 초과.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 전기가 2021년도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장 신나네. 전장 많이 신났구나. 여러분, 법인세가 여러분들 참 힘들게 하죠. 힘들게 하죠. 자, 그래서 2021년도에 한도 초과 떴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2023년도까지 2031년도까지 2월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2023년도까지 나는 기부금을 한도 초과 계속 한 거예요. 그러면 기부금 한도 초과 2월에 송금 산입이 돼야 안 돼요? 계속 한도 초과 되면 안 돼요. 안 되면
기부금 한도 초과는 분명히 공익적 질 많이 한 건데 계속 한도 초과가 되면 2월 송금 산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겨서 개정이 됐고요. 2019년도인가 개정이 돼서 시험에 더럽게 많이 내요. 뭐냐면 이렇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도 초과 계속 뜨면 그래서 그러면 일단 여기부터 보시는 거예요. 무조건 개정은 솔직히 옛날 거 때 개정은 쉬울 걸. 개정 옛날 거 뭐냐면 여기 과거의 기부금 한도초가 있죠. 얘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올해 연도에 송금으로 인정해줘요. 올해 연도에 한도초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제가 쓸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얼마라고 할까? 여기가 3,500원이래요. 그럼 얘는 한도 초과 뜨잖아요, 여러분. 초과가 얼마야? 1,500원. 되셨죠? 그렇게 떠요. 그럼 또 기부금 요거 전년도에 기부 많이 하고 일정 못 받잖아요. 또 한도 초과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를 무조건 이 한도 초과 1,000원 있죠? 얘를 무조건 올해 연도에 송금으로 무작정 인정해줘요. 아시죠? 인정해줘야지만 얘가 이제 송금으로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1,000원 빼버리면 무조건 한도 초과 됐든 한도 미달이 됐든 무조건 과거의 한도 초과는 무조건 다음 연도에 한도가 넉넉하면 송금으로 무조건 인정해줍니다. 되시겠죠? 근데 여러분 조심하실 게 뭐냐 이러시면 돼요. 송금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은 이 한도라는 것 자체가 송금될 한도죠. 송금될 한도가 2,000원인데 이 과거의 한도 초과를 올해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면 그만큼 송금을 줄여야 돼요. 올해 한도가. 당연하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한도에서 송금될 한도에서 올해 송금을 과거 걸 송금 인정해 주니까 한도를 줄여야 되는 게 맞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한도 초과가 2월 돼야 한대요. 안 되죠. 이미 여기서 먹었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한도가 2,0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한도 초과가 2,500원이 아니라 1,500원이 아니라 2,500원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별로네. 아니에요. 뭐가 아니냐? 얘 계속 한도 초과가 뜨면 2월에 송금산이 못하는데 무조건 송금 인정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요 한도 초과 2,500원은 10년 동안 또 이걸 미뤄서 또 이걸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라고 하면 일단 과거의 기부금 한도 초과를 무조건 단기에 공제하고요. 조심하실 건 단기에 공제해 준 것만큼 송금의 한도는 줄여야 돼요. 이해되세요? 이건 무조건 모르겠고 출제를 최근에 했었어요.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무시하시고. 자, 그 다음에 기부금 2월 송금산 요구하고 교재 밑줄 치고 실기 할게요. 치고. 네, 방금 아마존 아마존 있잖아요. 처음에는 데스크에서 자꾸 따라하길래 뭐 하는 거야 했는데 등산 보니까 심하더라고요. 아마존 뭐 있잖아요. 소울리스죠? 맞죠? 직장인의 그 애와 막 노는 이렇게 춤은 되게 신나는데 표정이 그래서 그분 광고 찍었더만 에버랜드에서 그죠? 저 같다 저렇게 해서 딱 걸렸죠. 그거 하나만 딱 걸면 그죠? 그 옆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뒤에서 같이 춤추고 있던 애들 그죠? 왜 했냐? 어쨌든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바로 하려고 뜨시고 자 보시죠. 자 외우시기 뭐냐면 우리가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하고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있죠. 얘네들이 10년간 2월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경과 규정이 있어. 뭐냐면 2012년도까지의 기부금 한도초과 있죠.
얘네들은 5년만 2월됐어, 5년만. 그랬다가 13년도부터 개정이 돼서 10년간 2월돼서 우리가 송금으로 인정돼 바뀌었어요. 그 말은 뭐냐, 여기 2012년도에 기부금 한도초가 있죠. 그럼 얘는 5년간만 2월되니까 2017년도에 소멸이 돼버려요. 2017년도까지 빼고 소멸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하지만 우리가 2013년도에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2023년도까지 2월될 수 있죠, 여러분들? 10년간 2월되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한테 좀 중요한 게 뭔데? 2022년 현재는 중요한 게 한도 초과액은 2013년도 이후에 발생한 한도 초과액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2012년도에 한도 초과액이 생겼다 라고 하면 2022년도에 한도에서 못 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송금될 한도에서 조심. 말 문제 되셨죠? 자, 그러면 밑줄 치고 좀 여러분 칠게요. 몇 페이지냐면 313페이지. 교재 313페이지. 자, 제1절 의미 범위. 자, 1번 기부금의 의의예요. 자, 첫 두 줄 말한다까지 밑줄입니다. 자, 기부금은 특수관계가 일단 없는 자야 됩니다. 없는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사업과 업무 무관이죠. 자,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바란다까지 밑주시고 정의. 그 다음에 314페이지. 자, 314페이지에 2번 간주기부금 또는 의제기부금 별표예요. 외워주시고. 자, 그러면 간주기부금이 뭐냐? 자, 일단 세 줄 전부 다 밑줄입니다. 자, 특수관계에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 70% 미만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 130% 초과로 매입함. 이게 간주기부금이죠.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이를 기부금으로 간주한다. 해주시고. 자, 이제 가로 1번 고가매입 간주기부금 보이시죠, 여러분들? 제목의 밑줄. 가로 1번 고가매입 간주기부금 밑주시고. 자, 얘는 세무조정의 송금산입 밑줄. 맨 아래 표에서 세무조정의 송금산입 밑주시고. 그 다음 가로 안에 마이너스 6을 밑줄. 자, 일단 고가매입 의제익이 무조건 송금산입 마이너스 6을 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화살표 오른쪽 마이너스 6호 오른쪽 화살표에 금액 빼고 밑줄입니다. 동시에 기부금 지출액에 가산한다.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분들이 세법상은 기부금으로 보는 거니까 나중에 세법상 기부금 한다고 비교하는 거 세법상 금액이잖아요. 꼭 넣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저가양도 간주기부금 있죠? 양가로 2번 저가양도 간주기부금. 자, 밑줄 좀 제목의 밑줄. 저가양도 간주기부금 주시고. 자, 그 다음에 315페이지. 자, 얘도 맨 위에 표 있죠? 표. 표에서 네 번째 칸에 세무조정 보이세요? 보이시죠? 세무조정. 자, 일단은 첫 번째 줄 끝에 세무조정은 필요 없다 밑줄. 저가양도 간주기부금은 세무조정 없어요. 대신에 자, 얘도 두 번째 줄에 금액 빼고 밑줄. 다만 기부금 지출액에 가산하여 향후 한도 계산한다. 아시죠? 이거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제2절 기부금의 분류도 별표고요. 얘는 당연히 기부금, 법정기부금 외우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맨 아래 법정기부금 50% 한도기부금. 자, 동그라미 1번 밑줄 국가, 지자체에 무상기증하는 금품 미치고. 그 다음에 손가락 표시 밑줄입니다. 국립, 공립학교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괄호 빼고 밑줄이요.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유문금품 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괄호 빼고 밑줄. 천재지변, 이재민 보호금품 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도 전체 밑줄입니다.
사립학교, 초중고, 대학교 등에서의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 지출.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 두 번째 줄 끝에 가로 안에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미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대한적십자사 독립기념관 미치시고. 한 페이지 넘기시고요. 자, 316페이지. 자, 맨 위에 동그라미 10% 한도 지정기부금 있죠? 자, 거기에서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자, 사회복지법인이죠. 사회복지법인 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특정 용도로 지출하는 기부금 있죠? 양가로 2번. 특정 용도로 지출하는 기부금. 자,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학교 등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연구비, 장학 등을 지출 미치죠. 자, 그 다음에 비정기부금 있었기 표에 비정기부금. 자,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향후에 종친의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에 지급한 기부금. 자, 동그라미 2번 밑줄. 정당에 지출한 기부금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제3절 기부금의 평가 및 귀속 시기. 자, 큰 1번 기부금의 평가 가로치고 현물기부금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밑줄.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장부가입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전부 다 밑줄. 지정 특수관계인에게 기부, 비정기부금은 넥스, 시가하고 장부가 둘 중에 큰 거 제재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2번 귀속시기 별표입니다. 거기 밑줄. 현금주의 결제를 주시고. 아시죠? 기부금 현금주의고 이거 세무조인데요. 시험에. 조심. 자, 그 다음에 317페이지. 자, 317페이지 맨 위에서 맨 위에 표 아래에 손가락 표시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밑줄 별표. 기부금 한도 계산의 결과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기재하지 않고요.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 바로 기재를 해야 됩니다. 아셨죠?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1번 기준소득금액에 혹시 기부금 한도 초과액 보이시나요? 손가락 표시 있는 거? 보이세요? 손가락 표시, 플러스 기부금 한도 초과액 오른쪽에 손가락 표시 세 줄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밑줄 별표, 세 줄 전부 다 밑줄 별표. 자, 차가감 소득금액은 기부금 한도 계산의 결과를 제외한 모든 세무조정이 반영된 후의 금액, 이게 핵심이에요. 맞죠? 금액이므로 비지정 기부금, 귀속시기, 간주 기부금 등의 기부금 자체에 대한 세무 조정을 꼭 반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결손금. 자, 얘 첫 번째 줄만 밑주시면 돼요. 밑줄. 자, 세무상 결손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 가능한 2월 결손금을 말한다 밑주시고요. 거기다 페이지 적어주세요. 거기다가 335페이지라고 335페이지라고 적으시면 돼요. 네. 가지 마시고 여러분 335페이지 그거 있어요. 10년, 5년, 10년, 15년 있어요. 여러분 그걸로 아시죠? 335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어디냐면 네, 318페이지. 자, 제5절 기부금 2월 공제 계산 방법 있죠? 자, 거기에서 어디냐면 가로 3번 기부금 한도 초과액의 2월액의 송금산입 있죠, 여러분들? 자, 세 줄 밑줄이요. 자, 기부금의 한도 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2월하여 2월된 각 사업연도에 해당 기부금 한도의 범위에서 그 한도 초과액을 송금에 산입한다. 얘도 조심하실게. 한도 초과액이 2월 송금 산입이냐 얘도 세무조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죠? 여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죄송해요. 여기 화면 보시면 요거 기부금 한도 초과액 2월의 송금 산입 여기다 넣어요. 그러니까 한도와 관련된 애들 세무조 절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뺑뺑이 돌아가니까. 자,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 밑줄입니다.
아래 주석 1번 당구장 표시 주석 1번 이쪽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지출금부터 그러니까 2013년도 기부금 한도 초과액만 10년 동안 이월된다 그 뜻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2013년 이전은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